다시 하자. 안녕하세요. 롤리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발. 새로 시작되는 코너입니다. 저한테 되게 질문이 많으세요. 평상시에. 제가 가끔 한 번씩 제 개인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코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주시는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질문, 브랜드, 사람들이랑 관계가 되게 좋아 보이나 봐요. 관계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고요. 한 남자랑 9년째 살고 있으니까 결혼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고 제 삶의 루틴, 시간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답을 드리려고 인스타에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스토리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이 꽤 많이 왔어요. 한 30개 넘게 왔나요? 40개 정도 왔나요? 거기서 이제 중복되는 것들 정리하고 그래서 추려봤더니 한 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사업이랑 브랜드 운영에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저희 오롤리데이가 이번에 6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횟수로 7년차 사업을 하고 있으니 질문에 맞는 답을 이제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오롤리데이 하기 전에 다른 브랜드를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25살에 저희 집 남편을 만났고요. 저희 남편은 그때 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이디어 상품을 만드는 디자인 브랜드였고요. 남편이 하고 있는 거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같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브랜드를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그런 벽에 부딪혀서 그러면 우리 이 브랜드 말고 다른 거를 운영해보는 거 어떨까 하다가 이제 생각한 브랜드가 오롤리데이였어요. 남편이랑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저도 회사를 다녔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프리랜서를 하다가 회사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편집 디자인 기반으로 하는 작은 에이전시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6개월밖에 일을 못했어요.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남편 일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저는 성향이 조금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계속 분출하는 성향이고 에너지가 되게 분출하는 성향인데 편집 디자인은 다른 에너지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 디자인 자체가. 조금 갑갑한 마음이 있었고 회사의 성향도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성향이랑도. 고민하던 찰나에 본격적으로 남편이랑 같이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2011년? 제가 올해 34시니까요. 그때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 관련 전공을 하셨냐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경영학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디자인과를 졸업했고요. 디자인에서도 시각 디자인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공을 되게 잘 살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 속에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MBTI 해보면 ENFP 성향이거든요. 이 MBTI도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ENFP 같은 경우는 극외향적인 성향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해결책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저한테 고민 상담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오히려 저는 저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진심 어리지 않은 그런 말들 하는 걸 좀 되게 안 좋아해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 조언은 정말 100% 진심이고 정말 고민해서 나오는 조언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오는 인사이트가 되게 크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좀 사람과 대화 속에서 영감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좋은 자료들 많이 보고 예쁜 거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이밍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롤리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됐냐면 대학교 때 이제 프리랜서 하고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부터 쓰던 필명이 롤리라는 필명인데요. 근데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딩을 런칭하기 전에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롤리 뭐뭐 하는 해시태그를 제가 계속 사용했었어요. 뭐 롤리 식당, 롤리 다방, 제 밥상 사진 올리면서 롤리 식당이라는 걸 막 올리고 저는 그 제 브랜드에 제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롤리라는 이름을. 롤리가 들어간 엄청 새로운 단어를 많이 조합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롤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걸 전달해주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기운, 긍정적인 메시지 그런 거를 주고 싶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롤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이미지가 연상됐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전제하에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오 해피데이라는 그 팝송 있잖아요. 유명한 팝송. 오 해피데이 그 팝송을 어느 날 딱 듣는데 오 해피데이에서 해피를 한번 롤리로 바꿔볼까? 해가지고 오 롤리데이라는 글씨를 써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글씨가. 오에 컴마가 붙고 데이에 느낌표가 붙는 이 완성형의 그림이
쉽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리서치를 했어요. 어떠냐.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전달되냐. 그러니까 제가 OFD를 말 안 하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되게 밝고 귀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건 됐다 해서 그 브랜드명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요즘에 새로운 또 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항상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네이밍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거냐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 이름 뭘로 지을지에 대해서 엄마 아빠들 고민 엄청 심각하게 하고 장명소도 가고 그러잖아요. 브랜드도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 이름은 한 반에 0이 2명 있고 뭐 철수 3명 있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름이 있어도 사연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지만 사실 브랜드명은 똑같은 브랜드명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표권 등록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서로 날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인스타 광고나 뭐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해시태그 같은 거. 근데 해시태그에 나만 쓸 수 있는 고유명사가 아닌 애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이 시대에 와서 애플이란 이름을 짓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애플이란 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써도 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써도 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이름은 나중에 마케팅할 때도 굉장히 장애가 될 거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도 우리 애플이 어떤 애플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 브랜드명을 지을 때 3가지를 항상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누구나 부르기 쉬운 이름일 것. 영어로 된 브랜드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거 지으려고 사람들이 막 프랑스 언어나 북유럽 그런 단어로 짓는 이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얼리라던가 브랜드랑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딱 봤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되게 난감한 그게 있거든요. 내가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 발음이 아닌 단어들이 있어요. 좀 장벽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인식하기까지. 두 번째는 기억하기 쉬운 이름일 것.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되게 일맥상통한 건데 일단 부르기 쉬운 이름이 기억하기도 쉽겠죠? 근데 또 기억하기 쉬우려면 그 브랜드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가 지향하고자 하는 컨셉이라던가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겨 있으면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쉬워요. 세 번째는 나만 쓸 수 있는 이름일 것. 처음에 말했던 애플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다른 브랜드랑 막 섞여서 나오는 이름이 아닌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이름이면 마케팅하기가 너무 좋겠죠. 다른 데랑 이렇게 혼선이 있을 이유도 없고. 이 3가지를 유의해서 이름을 짓다 보면 정말 이름 짓기가 어려워요. 웬만한 단어는 누가 다 쓰고 있고 좋은 이름을 지으려면 기존에 있는 단어를 한번 꼰다던가 어떤 단어의 조합을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되게 추천드립니다. 네이밍을 지을 때 이 3가지 꼭 유의하시고요. 네이밍을 짓기 전에 어떤 거를 지향할 건지 그 슬로건, 회사의 미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면 더 이름 짓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행복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복이었고 행복이라는 약간 단어의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추상적인 이미지. 2017년쯤에 처음에 했던 카페를 접으면서 좀 브랜드에 대해서 딥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지향점, 슬로건, 디자인의 색깔. 창업하고 한 3년 정도는 갈피를 좀 잘 못 잡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약간 조금 중구난방이었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 슬로건에 대한 게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그걸 잡아가는 좀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3년차 됐을 때 2017년에 제가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오롤리데이 makes your life happier라는. 오롤리데이는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라는 슬로건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오롤리데이 makes your life happy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이미 행복하다라는 전제 하에 그 슬로건을 쓴 거예요. 저는 각자의 행복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아픔도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 소소한 행복을 잘 못 찾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거를 좀 일깨워주고 싶었고 소소한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본인만의 행복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합니다. 저희의 밸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CS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도 여러분이 하는 이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배송일 수 있지만 과정 속에 가장 마지막 과정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 과정에 정성을 쏟고 애정을 쏟으면 받는 사람은 분명히 그거를 받자마자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꼭 항상 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직원들도 더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하는 일이 단순한 배송이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면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해피였다면 지금은 해피요. 저희 걸 좋아해주는 분들이 생기고 저도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좀 더 브랜드 색깔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내가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머치 토커여서 질문 한 5분의 1도 못한 것 같은데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새로운 옷으로 또 다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학교 때 저는 디자인과를 나오다 보니까 숙소 생활을 하는 언니랑 맨날 10x10에 가서 뭔가를 샀었거든요. 문구류 같은 거를.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친구들 러브장 제가 다 꾸며줬었고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그 OHP 필름에다가 네임펜으로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고 했었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 나이 나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꾸미는 거 글로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이런 쪽에 좀 더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건 되게 막연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 대통령 되고 싶어 같은 그런 느낌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사실 저는 처음부터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만약에 브랜드를 가져야지 사업을 시작해야지 나는 스타트업을 할 거야 이랬으면 아마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제 마음가짐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만들어서 한번 판매해볼까? 딱 이 정도의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오럴리데이 하기 전에 다른 브랜드를 했다고 했잖아요. 잘 됐어요. 그 아이템이. 하나 아이템이 터지고 한 2, 3년 동안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질 않았어요. 번 돈을 깎아먹고 있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은 저희 초기 자본금이란 거는 그 에코백 만든 거였거든요. 에코백 100장이 저희 초기 아이템이었어요. 하나당 5,000원 좀 넘게 5,000원 정도 넘게 주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100장 만들었으니까 얼마입니까? 60만원? 5, 60만원? 5, 6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 정말 사업을 할 거야. 나 스타트업! 이렇게 하면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진짜 가볍게 시작한 사람이어가지고 자본금이라는 것 자체도 아예 없었고 갖고 있는 돈으로 그냥 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접근이 쉽지 않았나? 고민 많이 없이.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SNS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제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고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브랜딩이 돼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시기절이었기 때문에 2014년? 제가 시작할 때랑은 조금 접근 자체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저 힘 빼고 하나 해보세요 라고 하기가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 왜냐면 이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에코백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그 다음 에코백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겨울이 오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다이어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이어리가 저의 첫 문구류, 제가 만든 문구류가 됐고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좋았고 그 후로 계속 나온 게 지금 다이어리가 올해 7년차 그렇게 해서 계속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아까 에코백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뭔가를 누구 거를 사다가 대신 파는 그런 뭔가 위탁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만든 거를 보여주고 판매하고 반응을 보고 싶었죠. 아무래도 제 인스타 창구가 가장 큰 마케팅이었죠. 제가 인스타그램을 거의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쌓아오면서 아카이빙이 되고 있었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저의 이제 성품이나 이런 인성 같은 게 아무래도 글이나 그런 거 통해서 느껴지셨겠죠? 제 취향, 저의 감각 이런 것들이 꾸준히 축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생기게 했을 거고 그분들이 처음에 저의 초기 고객들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마케팅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는 뭘 샀을 때 좋으면 찍어서 올리잖아요. 특히 해시태그라는 기능이 있고 사람 태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초반에 제가 아무것도 없는 브랜드 거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샀는데 품질도 괜찮고 디자인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바이럴을 스스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되게 놀라는데 오럴리데이 6년차 하면서 마케팅에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저의 그런 SNS 같은 게 처음에 잘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 하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바이럴이 된 케이스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사몰 사이트에 재방문 구매율이 60% 이상이 돼요.
그거는 정말 퀄리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건 처음에 런칭할 때부터 고객한테 택배 같은 거 보낼 때 절대 대충 보내지 않았어요. 택배 박스를 딱 열었을 때 우리의 숫자지가 딱 있고 오를리데이 로고가 딱 보이고 뭔가 그런 걸 받았을 때 저희 제품이 비싸지가 않잖아요. 근데 비싸지 않은 제품을 받았을 때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복한 기분을 사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작은 터치들이 많이들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알아서 되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케이스죠.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지만 되게 잘 된 케이스고. 근데 이제는 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은난이 같은 경우는 캐릭터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낙서였어요. 원남동에서 카페를 오픈할 때 글로벌하게 많이 쓰는 스마일 같은 그런 뭔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그런 마스코트 같은 그림이 하나 딱 얼굴이 그려져 있는 가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에코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저희 그 베스트셀러. 이게 이 에코백. 지하철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 에코백이 벌써 5년차 팔고 있는 에코백이에요. 근데 아직도 저희 베스트셀러고 아직도 정말 많이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귀여워서 스테디셀러처럼 약간 그렇게 제품을 만든 게 이거였고 이게 다들 사람들이 귀엽다 이거 뭐야? 귤이야? 달이야? 감자야? 오렌지야? 뭐 보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게 보이나 봐요. 귤도 감자도 오렌지도 아니 그냥 얘는 저한테는 스마일이었어요. 제 기준의 스마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얘 이름 뭐예요?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못난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름이 못난이가 됐는데 캐릭터였으면 이름을 지었겠죠. 처음에. 어쩌다 보니까 그냥 못나서 못난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름이 돼버린 상태인데 우연히 만들어진 애예요. 지금은 뭐 그냥 오를리데이를 못난이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가 유난이고요. 이거는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못난이는 되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라면 얘는 좀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저희가 못난이만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하는데 좀 한계점이 느껴지더라고요. 못난이 얼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는데 못난이한테 천을 한번 씌워봤어요. 천을 한번 씌워서 유령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려봤는데 얼굴도 못난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비율도 똑같고 근데 되게 다른 느낌인 거죠. 특히나 이거를 딱 했는데 저희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귀엽다고. 그래? 그럼 이거를 아예 캐릭터를 한번 디벨롭을 시켜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좀 막 다듬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해서 많이 다듬게 된 애고 그럼 우리 이걸 아예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새로운 캐릭터로. 그래서 직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했어요. 얘 이름을 뭘로 할까? 근데 별로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 오미가 유난히 어때 유난히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이랬는데 왜 유난이야? 그러니까 유령 못난인데 그걸 줄여서 유난인데 유난이 어떠냐? 근데 갑자기 그때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래 그러면 이 캐릭터에 한번 성격을 만들어보자. 얘는 굉장히 유난스러운 애인 거예요. 유난스러운 게 나쁜 유난이 아니라 되게 호들갑을 많이 떤다고 해야 되나? 기쁜 일 있으면 와 이러고 나비가 날아다니면 와 나비다 즐거운 쪽으로 유난을 떠는 애예요. 얘는 놀랄 때도 막 이렇게 놀라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면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탄생하게 된 아이입니다. 이게 마침 저희 오를리데이 6주년 딱 그 생일 즈음에 나온 애라서 이때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는 지금 엽서를 만들어서 저희 고객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의 유난이의 활약도 기대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취미처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해볼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원래 모든 일에 별로 두려움을 느끼는 성격은 아니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좀 집이 가난했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랬고 둘 다 너무 없이 살던 사람들이라 가지고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둘 다 하고 싶은 건 많은 사람이고 그러면 뭐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잘 됐고 근데 사실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저희의 초창기의 그런 행보가 잘 됐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정말 소소했거든요. 그런 매출이나 이런 규모들이. 저는 원래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때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고 판매가 된다라는 거.
재고가 남지 않았다는 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6년차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성장을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저는 일단 그 두려움부터 없애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난 무조건 된다, 난 무조건 할 수 있다, 난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는 신념을 갖고 잘 준비해야겠죠. 다들 처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거래처 같은 거 어떻게 찾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은데 저한테 DM 같은 것도 보내세요. 거래처 알려달라고. 사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무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의 재산이거든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답장을 드리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을 할 거라면 발로 뛰어서 실패도 해보고 저도 처음부터 좋은 거래처를 만났던 건 아니에요. 정말 무례했던 사람도 만났고 딱 봐도 소상공인처럼 보이니까 더 여자에다가 어리고 조금 만들 것 같으니까 문전박대식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 기준이 세워졌거든요. 이런 거래처들이랑은 절대 일을 하지 말아야지. 별로였던 거래처랑 한번 일을 해봤는데 역시나 별로였어요. 결과물까지도. 제품들을 만들면 100개가 전부 다 온전한 제품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중에 B급 같은 건 한 10% 정도가 B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공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서 이 거래처랑 앞으로 어떻게 해갈 수 있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인성이거든요. 그건 제가 처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자기가 발로 뛰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지 생길 수 있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좋은 거래처 사장님이 있는데 알려줘요 누구한테? 그 사람이 과연 그분이 좋은 사장님이란 걸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네이버에 하고 싶은 아이템을 치세요. 그러면 수도 없는 업체들이 나옵니다. 분명 의심이 계속 들 거예요. 이 중에서 한 업체를 하면 이거보다 분명 좋은 업체가 있을 텐데 이거보다 분명 싼 업체가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게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 때문에 괜히 나랑 다른 루트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거래처를 찾는 과정, 좋은 파트너를 만드는 건 정말 그냥 자기의 시간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결국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처럼 제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항상 유의하시면 되게 좋은 파트너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별로인 파트너를 많이 만나다가 이제 축적된 거기 때문에 저는 꼭 그 시간과 노력을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세상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여되어 있는 브랜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옷 만들고 싶어서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싶어서 신발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오래 지속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흔들려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빠른 나라잖아요, 트렌드가. 처음에 그거를 만들고 가지 않으면 계속 휘둘릴 거예요. 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또 하고 싶을 거고.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방향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어떤 알맹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하면 알맹이를 만들어야죠, 일단은. 브랜드의 겉옷보다는 겉옷이라면 뭐 로고도 있을 거고 뭐 패키지 상자도 있을 거고 제품으로 따지면 그런 서비스로 따지면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포장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는 뭐 SNS도 있고. 이 포장보다는 이 포장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알맹이에서 내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메시지다. 정체성을 만들려는 거죠. 하다못해 창업가의 인성이라던가 창업가의 마인드셋, 다른 브랜드랑 차별성을 연구를 해서 어떤 차별화된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 소비자들이 왜 우리를 선택해야 되나? 뭔가 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브랜드만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결정을 하고 나면 앞으로의 브랜드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고민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비밀 노하우인데요. 비밀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초반에 이제 런칭을 해서 제가 인스타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입점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텐바이텐, 29cm 여러 군데에서 되게 입점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초반에는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자사몰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때는 막 직원도 많지 않았고 직원의 이런 역할들을 잘 운용하지도 못했고 하나의 판매 창고를 늘리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부담스러운 거의 가장 큰 이유는 만족감을 못 드릴까 봐 고객한테.
내가 일단 우리 자사모를 완벽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됐을 때 그때 다른 업체에도 입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2년 정도는 입점을 아예 안 하고 자사몰에서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입점을 한번 해볼까? 라는 시기가 됐을 때는 또 두 번째 고민은 나는 어떤 브랜드로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편하지만 흔하지 않은 브랜드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 편한 브랜드가 되고 싶은데 근데 또 흔한 브랜드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어딜 가나 보이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가 되는 순간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의 방향과는 점점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입점 문의가 엄청 막 10개 들어오는 걸 10개 다 오케이를 했다가는 금방 흔해지겠다. 우리 브랜드가. 전혀 메리트가 없어지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인디밴드가 갑자기 대중가요수가 됐을 때 그 허무함?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입점 많이 문의 주신 곳 중에 일단은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시기고요. 입점이나 콜라보는 보통은 제안을 받는 편이에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광활한 질문이네요. 일단 시간과 노력은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저는 정말 이 사업에 제 라이프를 다 올인하고 살고 있어요. 어차피 쉬려고 해도 머릿속에 계속 일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일 자체가 되게 저한테 재밌는 일이고 제 삶에 원동력을 주는 거라서 스트레스가 크지는 않아요.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긴다거나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 오해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힘들지 일을 물리적으로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난 죽었을 거다. 요절했을 거다, 스트레스로. 하고 싶은 일 못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시간도 정말 많이 들이고 있고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노력이라 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일하는 거? 추진력은 이거는 좀 성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망하면 어떡하지는 저는 보기에 없어요. 대박 중박 소망만 있어요. 제 옵션에는. 지금 뭐 마이너스인 사업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인 사업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인 사업도 있으니까 플러스인 사업이 마이너스 맞춰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고민할 때 하냐 안 하냐를 고민할 때 저는 무조건 하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봐야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거고 성공을 했을 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뭐 실패를 했다고 해서 저는 하나도 마이너스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돈을 까먹는 일도 있을 거고 시간을 까먹는 일도 있겠지만 다 나한테로 나중에 플러스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난의 시기는 누구한테나 오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인 것 같아요. 자기를 보살필 수 있는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긍정의 힘이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컨트롤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동료들이 생기면 더 중요해요. 나의 그런 부정적인 힘을 갖는 순간 그게 동료들한테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업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 항상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껴질 때도 있겠죠? 대체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지금 있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직원들과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떤 직원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 때 저는 며칠 동안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뭐가 원인일까? 회사에서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의 문제인가? 회사의 문제라면 어떤 문제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힘든 포인트였는데 특히 사업 초반에 그런 건 있어요. 진짜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상 지내보면 그 결이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맞출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직원 뽑을 때 그 결에 대해서 엄청 거의 스토커처럼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이런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결, 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가족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결이 맞는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직원 뽑을 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한번 제가 딱 현타가 왔던 부분이 직원들이랑 사이가 좋고 깔깔깔깔 엄청 신나요. 저희는 재밌고 이게 전부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직원들을 성장시켜주는 리더인가? 나는 어떤 리더인가? 고민거리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민거리를 주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딱 작년에 드는 거예요. 건강한 고민거리를 던져줘야지 저는 좋은 리더라는 생각이 딱 작년에 들었어요. 자기가 이 회사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거? 발전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고민을 하고. 그거를 안 줬던 것 같은 거죠. 그냥 내 직원이 아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료, 서로 시너지가 낼 수 있는 동료로서 성장해야지만 이 직원들도 이 회사에 오래 있을 거고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있어서 저는 사실 부담감보다는 너무 좋아요.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저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사업을 그냥 꾸역꾸역 끓여갔으면 오롤리데이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원래는 목표와 꿈 같은 거를 잘 안 만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졌고, 좋은 회사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장점, 편안한 회사의 플러스 알파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이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편안하게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회사 만들고 싶어졌고, 하나는 뭐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라서 얘기는 못하겠어요. 일단 이거는 내년쯤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오롤리데이의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한 목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목표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하나는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 저는 원래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업도 돈 때문에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니까 돈이 벌렸고, 사실 지금도 저는 가난할 때 썼던 소비 습관이 있어서 아직도 막 돈을 막 펑펑 쓰거나 그러지 못해요. 돈은 사실 저는 인생이 별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돈이 많이 벌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물질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나중에 실버타운 만들고 싶더라고요. 의료시설이랑 이런 거 다 갖춰져 있고 안전한 마을에, 거기서 정말 나랑 결이 맞는 친구들, 동생들, 오빠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냥 외롭고 초라하게 늙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베풀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런 센터도 내가 만들고 싶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이 시선을 잘 안 두는 소외계층들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저희 집은 자영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서 부모님들 다 떨어지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이혼 상태도 아니고 명목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예전에 뭐 초록우산 재단 이쪽이랑 관계자분이랑 얘기했는데, 그렇게 저처럼 애매하게 그런 사각지대에 있어서 보호를 못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미술학원 선생님 도움이 없었다면 미술 중간에 못했을 거였거든요.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끌어주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미래도 갖고 악착같이 해서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고, 졸업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힘든 일도 많았고 되게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운이나 좋은 기인들을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려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베푸는 거에 관련된 일이 되게 많은데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해서 많이 벌자. 좋은 브랜드 만들고 이 브랜드로 더 많은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또 더 많은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더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브랜드를 만드시고 사업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어떤 미션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잡혔다 하면 추진력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도움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여기에 나온 질문 아니고 다른 질문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저희가 한 2차, 이 두 번째 한번 마련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댓글 남겨주신 걸로 제가 다시 또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할지 기대해 주시고, 꼭 물어봐 주셔야 이 프로그램이 영위가 됩니다. 꼭 물어봐 주세요. 제발. 안녕.